넬로와 파트라슈는 벨기에 플란다스의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플란다스는 바로크 미술의 대표적인 화가 루벤스의 고향으로 너른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곳이죠. 여름이면 마을을 가로지르는 운하 주변에 한 줄로 늘어선 포퓰러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대며 녹색 손을 흔드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마을에는 20채 정도의 농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넬로와 파트라슈가 사는 집은 가장 작고 볼품없었습니다. 무척 가난했지만 둘은 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예한다스 할아버지였어요. 군인이었던 할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입은 상처로 다리를 절었습니다. 자기 한 몸 먹고 살기도 힘든 만큼 가난했지만 딸이 세상을 떠나면서 고아가 된 손자를 주저없이 맡아 키웠죠. 그 애정에 보답하듯 손자 넬로는 선하고 순수한 마음씨의 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넬로에게 파트라슈는 기쁨이자 더없이 소중한 보물이었고 몸이 약한 할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기도 했죠. 두 사람이 파트라슈를 만난 건 어느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파트라슈의 견종은 혈통적으로 체구가 크고 근육이 발달해서 수세기에 걸쳐 짐술에 끄는 일을 해왔어요. 파트라슈 역시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수레를 끌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주인은 날마다 술집을 돌며 자신의 목은 축이면서 파트라슈에겐 물 한 모금 주지 않던 주정뱅이였죠. 파트라슈는 인정사정 없이 무거운 짐이 실린 수레를 끌며 목마름과 굶주림, 모진 매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루뱅에서 장이 열리기 전날이라 수백 명의 상인들이 시장에서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바삐 이동하고 있었어요. 주인 역시 파트라슈를 앞세우고 루뱅으로 향했죠. 이른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짐수레를 끌던 파트라슈는 그만 일사병으로 쓰러졌고 망나니 주인은 그런 파트라슈가 다시 일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모진 욕설을 내뱉은 채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 중 누구도 길가에 쓰러진 파트라슈에게 관심을 두는 이는 없었어요. 그때 행색이 몹시 초라한 노인과 금발머리 소년이 파트라슈에게 다가왔습니다. 예한다스 할아버지와 넬로였죠. 다행히 이들의 오두막은 파트라슈가 쓰러진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파트라슈를 아주 정성껏 보살폈어요. 이제 파트라슈에게는 어서 일어나라고 욕하거나 천근만근 무거운 짐수레를 끌라고 때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파트라슈는 이러한 변화에
조금 어리둥절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켠에서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싹트는 걸 느꼈어요. 할아버지와 넬로의 생계는 우유 배달이었습니다. 이웃 농가를 돌며 우유통을 받아 근처 항구 도시 안트베르펜까지 배달하는 것이었죠. 어느 날 건강을 회복한 파트라슈는 볕 아래 엎드려 할아버지가 불편한 다리로 힘겹게 우유통을 수레에 싣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일을 시작하러 나왔다가 수레 앞에 서 있는 파트라슈를 발견했어요. 마치 자신을 보살펴준 것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다는 듯 수레를 끌게 해달라는 듯 서 있었죠. 할아버지는 파트라슈를 부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자 파트라슈는 이빨로 수레를 끌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결국 그런 파트라슈의 마음에 두 손 든 할아버지는 파트라슈가 수레를 끌 수 있도록 손잡이 부분을 고쳤고 이후 파트라슈가 직접 수레를 끌며 우유 배달을 시작했죠. 오후 3시경 우유 배달이 끝나면 파트라슈는 너른 들판을 넬로와 함께 뛰어다니거나 따뜻한 볕 아래서 낮잠을 잤습니다. 다른 개들과 어울려 놀기도 했고요. 매일처럼 파트라슈는 전에 몰랐던 크나큰 행복을 느꼈답니다. 몇 년 뒤 할아버지의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그동안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안트베르펜 시내를 누볐던 넬로가 파트라슈와 함께 수레를 맡게 되었어요. 안트베르펜은 늘 사람들로 북적대는 분주하고 번화한 곳이었는데 그 한가운데에 장엄한 대성당이 우뚝 서 있었죠. 오랜 역사를 지닌 그 성당에는 플란데스의 화가 루벤스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넬로는 성당 앞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어요. 성당의 아치형 문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파트라슈에게 돌아올 때면 넬로의 표정은 사뭇 차분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넬로에겐 꼭 보고 싶은 그림이 있었어요. 루벤스가 그린 십자가를 세움과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이었죠. 정작 이 두 점의 그림은 휘장에 가려진 채 비공개 상태였어요. 그림을 보기 위해선 은화 한 양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을 구하는 건 마치 성당의 첨답 높이처럼 까마득한 일이었죠. 사실 넬로는 그림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그만큼 예술에 대한 열정도 뜨거웠고요. 그러나 넬로는 자신의 꿈을 할아버지에게는 털어놓지 못했어요. 넬로가 커서 부유한 농부가 되기를 바라는 할아버지에게 예술가란 꿈은 자칫 걱정을 끼칠 수 있는 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넬로가 꿈을 털어놓은 상대는 파트라슈와 알루아란 소녀였습니다. 알루아는 빨간 풍차 방앗간에 사는 둥근 얼굴의 귀여운 아이였는데
알로아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어느 날 알로아의 아버지 코제 씨는 너른 초원에서 자신의 딸이 넬로와 파트라슈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알로아와 파트라슈의 모습을 넬로가 열심히 송판에 그리고 있었죠. 고지식하고 엄격한 코제 씨는 단숨에 알로아에게 가서 집안일을 돕지 않고 놀고 있다며 혼을 냈습니다. 그러나 막상 넬로의 그림을 보고 잠시 할 말을 잃었죠. 송판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그림에 큰 감명을 받았지만 코제 씨는 그 마음을 숨긴 채 넬로에게서 송판을 빼앗았습니다. 1프랑을 줄 테니 그림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죠. 1프랑이면 대성당의 루벤스 그림 2점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넬로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넬로는 파트라슈에게 털어놓았어요. 차마 알로아의 초상화를 돈을 주고 팔 수는 없었다고요. 그날 밤 코제 씨는 부인에게 알로아가 넬로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나이도 알로아보다 3살 더 많은 넬로는 무척 가난한 데다 그림쟁이를 꿈꾸고 있었죠. 구제 씨는 그런 넬로를 경계했어요. 그 일 이후 자존심은 강하고 섬세한 넬로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틈만 나면 놀러 갔던 알로아의 방앗간이 있는 언덕에는 발길을 끊었어요. 매년 참석했던 알로아의 명절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알로아의 부모님은 외동딸의 명절 때마다 마을 아이들을 불러 성대한 저녁을 차려주곤 했죠. 초대받지 못한 저녁, 멀리 방앗간에서 즐거운 웃음소리가 밤공기를 타고 흘러나올 때 넬로는 파트라슈의 목을 껴안으며 자신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넬로에겐 큰 꿈이 있었거든요. 세상이 알아주는 예술가가 되어 많은 돈을 벌고 금이 환영하는 거였죠. 넬로는 알로아의 가족에게 환영받는 상상을 했고 할아버지에게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파트라슈에게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대성당이 보이는 언덕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좋은 집을 짓는 상상을 했어요. 그건 불가능해 보이면서도 무척 자유롭고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넬로는 미래를 믿었어요. 이후 넬로는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넬로와 파트라슈만 아는 비밀이었어요. 누구도 이 가난한 소년에게 그림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심지어 그림 물감을 살 돈도 없었지만 넬로의 심장은 예술가의 열정으로 고동치고 있었죠. 넬로는 한 남자가 그루터기에 걸터앉아 쉬는 모습을 그렸어요. 실제로 우연히 마주친 나이든 나무꾼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넬로는 남자의 얼굴에 깃든 삶의 고단함을 생생하게 포착했죠. 그리고 이 그림을 안트베르펜에서 열리는 미술대회에 출품했습니다. 우승하면 큰 상금과 함께 예술 세계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 유명한 대회 말이죠. 넬로는 내심 기대를 했어요. 대회에서 우승한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공모전 결과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표될 예정이었어요. 그해 겨울은 눈이 많이 내렸고 유난히 추웠습니다. 강추위 속에서 배달 일을 하는 건 무척 고된 일이었어요. 특히 파트라슈에겐 더욱 그랬죠. 시간이 흐르며 넬로는 힘이 센 소년으로 성장했지만 파트라슈는 점점 나이가 들었어요. 관절도 약해져서 넬로는 파트라슈 대신 수레를 끌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파트라슈는 절대 자신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죠. 파트라슈에게 수레를 끄는 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을 위한 일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거든요. 어느 날 넬로는 파트라슈와 함께 우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작은 꼭두각시 인형을 주었습니다. 알루아를 떠올리게 하는 예쁜 인형이었죠. 그날 넬로는 다른 사람들 몰래 방앗간에 가서 알루아에게 인형을 건네주고 왔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알루아네 방앗간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코제 씨는 보험에 들어놓아서 큰 손해를 보진 않았지만 그는 몹시 화가 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화재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그랬을 거라 말하고 다녔습니다. 코제 씨는 넬로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이후 마을에는 코제 씨가 알루아와 만나는 걸 금지한 뒤 원한을 품은 넬로가 방앗간에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얼토당토하는 소문에도 마을 사람들은 부자인 코제 씨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누구도 넬로를 두둔하지 않았어요. 한때는 무척 따뜻했던 이웃들이 한꺼번에 등을 돌린 건 아직 16살도 채 되지 않은 소년이 감당하기엔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넬로는 사람들이 주는 상처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파트라슈와 단둘이 있을 때만 속내를 털어놓았죠. 자신이 그 미술대회에서 우승하면 사람들도 미안해할 거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크리스마스가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 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병상에 계셔서 손을 조금 움직이는 것 말고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다정한 말을 해주시는 것 말고는 아무런 힘이 없으셨죠. 그럼에도 할아버지의 부재는 넬로와 파트라슈에게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쳤을 때 넬로의 수중에는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두막 월세는 한 달치가 밀려 있었어요. 구제 씨와 주말마다 어울리는 오두막 주인은 매몰차게도 밀린 월세를 대신해 집안의 모든 물건을 그대로 둔 채 당장 집을 비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넬로와 파트라슈는 추억이 깃든 녹색 수레도 가져갈 수 없었어요. 집을 나설 때 파트라슈는 수레의 명예가 햇살에 반짝이는 걸 보고 심장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마음 같아선 낡은 수레처럼 쇠약해진 자신의 몸을 그 옆에 누이고 언제까지나 거기에 있고 싶었어요. 정든 오두막을 뒤로하고 넬로와 파트라슈는 늘 다니던 길로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안트베르펜에서 그날 정오에 미술대회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넬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우승작이 걸린 공회당 건물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걸려있는 그림은 자신의 그림이 아니었죠. 결과를 확인한 넬로는 망연자실함에 절로 무릎이 푹 꺾였습니다. 넬로는 품에 파트라슈를 꼭 끌어안으며 중얼댔어요. 사랑하는 파트라슈,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 추위 속에서 오갈 데 없이 배고픔으로 기진맥진한 둘은 다시 온 힘을 다해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졌고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불어왔죠. 힘겨운 발걸음을 걷던 중 파트라슈는 갑자기 멈춰선 채 킁킁대더니 쌓인 눈 속에서 가죽 지갑 하나를 끌어냈습니다. 겉에는 코제 씨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안에는 2,000프랑이 넘는 큰 돈이 들어있었어요. 넬로는 그 길로 빨간 풍차 방앗간에 가서 알로아의 엄마에게 지갑을 건넸어요. 파트라슈가 이 지갑을 찾았으니 따뜻한 음식을 주고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했죠. 말을 마치기 무섭게 넬로는 황급히 뒤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갑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코제 씨는 아내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었고 그동안 넬로에게 잔인하게 굴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루아는 크리스마스에 넬로를 집에 초대하겠다고 했고 구제 씨는 자신도 넬로에게 보답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알루안의 가족은 파트라슈에게 따뜻한 자리를 마련해줬지만 파트라슈는 그저 시무룩하게 문 앞에 앉아만 있었어요. 그리고 기회를 틈타 어느 무심한 손님이 열어놓은 문틈으로 알루안의 방앗간을 빠져나왔습니다. 힘없고 지친 다리로 있는 힘껏 다해 달리면서 파트라슈는 길가에서 죽어가던 자신을 구해준 노인과 소년을 떠올렸어요. 아무리 춥고 배고파도 파트라슈는 넬로의 곁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넬로의 발자국은
안트베르펜으로 가는 방향으로 나 있었죠. 사방에서 불어오는 얼음 같은 바람과 눈보라를 헤쳐나가는 게 고통스러웠지만 파트라슈는 비쩍 마른 몸을 부르르 떨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넬로의 흔적을 찾아 달렸습니다. 넬로의 발자국은 대성당의 계단으로 이어졌어요. 고요한 정막이 흐르는 성당 안에서 파트라슈는 루벤스의 그림 아래 차가운 돌바닥에 누워있는 넬로를 발견했습니다. 파트라슈를 본 넬로는 눈물을 흘리며 파트라슈를 꼭 끌어안았어요. 넬로를 찾은 안도감과 행복에 파트라슈의 커다란 갈색 눈동자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둘은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함께 꼭 끌어안고 누웠습니다. 혹독한 추위에 마비된 듯 점점 정신이 흐릿해졌고 포근한 햇살과 할아버지와 함께한 과거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죠. 그때 잠시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달빛이 성당의 넓은 복도에 한 줄기 빛을 비췄습니다. 마침 휘장이 거친 두 점의 그림도 달빛 속에서 환하고 명료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죠. 마치 루벤스가 넬로를 깨우기라도 한 듯 정신을 잃어가던 넬로는 꿈 같은 광경에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서 그림을 향해 두 팔을 활짝 뻗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성스러운 그림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곳은 마치 천국의 일부처럼 느껴졌죠. 넬로는 그저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다음 날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제들이 제일 먼저 차가운 돌바닥에 쓰러져 있는 소년과 개를 발견했어요. 삽시간에 소식이 퍼졌고 완고해 보이는 인상의 남자가 펑펑 울며 찾아와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습니다. 저명한 화가도 찾아와 공모전에서 넬로의 그림을 보고 제자로 삼고 싶어 수소문했다며 안타까워했고요. 어린 소녀는 그저 울부짖으며 소년에게 제발 눈을 떠보라고 애원했죠. 그런 사람들의 슬픔을 뒤로한 채 창백한 어린 소년의 얼굴은 평온했고 어렴풋이 희미한 미소도 어려 있었습니다. 소년의 표정은 이미 모두 늦었다고 말하는 듯 보였어요. 생전에 둘도 없는 친구이자 서로의 전부였던 넬로와 파트라슈는 세상을 떠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넬로의 팔이 파트라슈를 꼭 안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둘을 억지로 떼어놓을 수 없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둘을 한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언제나 특별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그곳에선 사랑받고 풍요롭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면서요. 잠으로 안내하는 동화, 플란다스의 개. 잘 들으셨나요?
파트라슈는 자신을 구해준 넬로와 할아버지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직접 사람과 언어로 소통할 순 없어도 고마운 이들을 위해 묵묵히 수레를 끌고 충실하게 곁을 지키며 감사와 애정을 전하죠. 오늘은 파트라슈처럼 내가 힘이 되어주고 싶은 사람, 고마운 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건네보세요.